사람들은 흔히 장수를 축복이라 여기며 하늘이 내린 은혜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90년이라는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가혹한 형벌이었을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국민이 당신을 황제라 부르며 존경하는 영광의 정점에 서 있지만 뒷모습에는 끝없는 고독만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웃음을 나눈 동료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 그는 죽음과의 경쟁에서 이겼지만 거대한 고독 앞에서는 홀로 남겨진 패배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코미디언의 성공담이 아니라 눈물로 점철된 지난 한 세기 한국 현대사를 홀로 살아남아 증언한 구봉서라는 전설적 인물의 비장한 기록입니다.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난 구봉서는 일제강점기였음에도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가난이 일상이던 시대에 그의 집은 풍요로웠고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거나 사업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어린 구봉서는 책을 많이 읽고 교회에 다니며 찬송가를 부르는 감수성 예민한 소년이었고 당시 귀한 악기였던 아코디언을 연주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정적이고 지적이었으나 그의 내면에는 예술적 본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뜻밖의 방향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혼란 속에서 19살 청년 구봉서는 친구의 권유로 태평양 가극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극단은 당시 서민들이 즐기는 최고의 오락거리였고 무대 뒤의 냄새와 배우들의 땀내음, 조명의 열기가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자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악단의 악사가 부족하다는 말에 아코디언을 메고 무대 구석에 앉았으나 무대의 마력에 빠져들며 결국 배우가 됩니다. 가족의 반대는 심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딱 사흘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 사흘은 한 달, 70년에 이르렀고 구봉서는 웃으며 그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구봉서는 없었을 것이라 회고했습니다. 태평양 가극단 시절 그는 다재다능한 신인이었지만 뛰어난 관찰력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일부러 바보처럼 일그러뜨릴 때 관객들이 더 크게 웃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 서울에서 빈손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실의 경험은 그가 서민들의 애환을 연기할 때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서울은 혼란과 폭력의 시기였고 그는 악극단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게 해야 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라는 생존 기술을 익혔고 이는 이후 군사 독재 시절 정치 풍자 코미디를 할 수 있는 내공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 전쟁 발발 후 서울이 함락되면서 예술인들은 피난길에 올랐으나 구봉서도 인민군 치하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생과 사를 고민하던 시간은 그에게 평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서울 수복 후 그는 해병대 연예대에 지원해 쇠전방에서 군인들에게 공연을 펼쳤습니다. 흙먼지와 포탄 자국이 무대였으며 병사들의 웃음은 포성보다 컸고 그 순간만큼은 전쟁과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전쟁 중 산속에 고립되어 며칠을 굶으며 숨어있던 그는 기도에 의지했고 그 기도가 평생 신앙생활과 고아원 후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구봉서는 영화계에서도 주목받는 코미디언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코미디언들은 최고의 영화배우로 대접받았으며 구봉서는 뚝심 있는 외모와 반전 매력으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1958년 영화 오부자에서 막내 아들 역할을 맡아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의 천진난만한 연기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대중들에게 잃어버린 순수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계는 시스템이 없었고 배우들은 하루에도 여러 영화를 겹쳐 촬영해야 했으며 구봉서는 쪽잠을 자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힘든 일정을 견뎌냈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와 관객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한편 촬영 중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액션 장면에서 큰 사고를 당해 척추와 다리뼈가 중상 입었고 의사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수 있다고 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통증을 참으며 복귀했습니다. 복귀 첫날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이후 평생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지만 무대에서는 아픈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랩스틱 코미디는 실제로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텔레비전 보급이 시작되면서 영화 배우들은 TV 출연을 꺼렸지만 구봉서는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69년 ABC 텔레비전 개국과 함께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전설적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1985년까지 16년간 방송되며 한국 코미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무대에서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이라는 트로이카가 완성되어 코미디계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서영춘은 속도감 있는 연기, 배삼룡은 바보 같은 캐릭터로 대중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구봉서는 중심을 잡는 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빛나게 하는 완벽한 조화로 대본 없이도 뛰어난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들의 호흡은 전쟁터 같은 촬영 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유행어,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동방삭은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반영했습니다. 아이의 잠수를 기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개그였으며 구봉서는 코미디가 풍자이며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코미디언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방송사 간부들과 싸우며 후배들을 챙겼고 무대 뒤에서는 따뜻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군사정권의 엄격한 검열과 정치권의 압력 속에서 코미디언들의 활동은 위협받았습니다. 구봉서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도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은 진짜 광대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방송계의 스카우트 전쟁과 신군부의 사회정화 명분 아래 배삼룡이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으며 트로이카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삼룡의 퇴출은 구봉서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는 그 빈자리를 홀로 지켰지만 눈빛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1980년대 컬러 TV 도입과 신진 코미디언들의 등장으로 구봉서와 1세대 코미디언들은 점점 구시대적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봉서를 진정 무너뜨린 것은 인기 하락이 아니라 그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서영춘의 죽음이었습니다. 서영춘은 무대 위에서는 빛났지만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구봉서는 술줄이라고 잔소리했으나 결국 1986년 11월 1일 향년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구봉서의 60번째 생일 전날이었고 그는 동생의 부고를 전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춘의 죽음은 구봉서에게 신체 절단과 같은 고통이었고 트로이카는 붕괴되었습니다. 서영춘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구봉서는 무의식적으로 옆을 바라보며 동생을 찾곤 했습니다. 배삼룡은 방송 정지로 떠났고 서영춘은 세상을 떠났으며 구봉서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말수가 줄고 웃음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며 스스로 늙어가는 광대의 고독을 느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방송 환경은 빠르게 변했고 구봉서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쉽게 은퇴하지 않았고 후배들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었으며 특히 방송에서 퇴출당한 배삼룡을 위해 힘썼습니다. 구봉서는 방송사 국장들을 찾아가 친구를 위해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고 배삼룡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지나간 세월에 대한 헌정이자 치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배삼룡은
흡인성 폐렴으로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고 구봉서는 병원에서 친부를 돌보며 신앙에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라 여기며 삶을 정리하고 비워갔습니다. 90년대가 흐르며 친부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구봉서는 대한민국 연예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최고 어른이 되었지만 젊은 PD들과 작가들은 그와 함께 작업하기 어려워했고 그는 자신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느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그저 친구들과 국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잔하며 농담 나누는 게 가장 그립다고 말했지만 그 소원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뇌출혈 수술과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었고 단어와 이름을 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이를 유머로 승화시켜 주변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2014년 은반 문화훈장 수훈식에서는 이 상 받으려고 오래 산 것 같다며 농담을 던져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한국 전쟁 이후 60년 넘게 우리 곁을 지킨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트로이카 시절을 떠올렸고 사진 속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다큐멘터리 촬영에서 코미디를 밥에 비유하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밥 같은 존재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소박하지만 위대했고 그는 예술을 논하기보다 서민들의 배고픔과 슬픔을 채우는 웃음의 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2015년 들어 기력이 쇠약해지고 입원도 거부했으며 집에서 창밖의 계절 변화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후배 유재석과 이경규가 찾아왔을 때는 너희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차세대에게 웃음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20대 청년으로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고 친구들과 함께 웃음으로 가득한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정리하고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장례식은 검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치러달라 부탁했습니다. 죽음조차 웃음과 축제가 되길 바랐던 그의 마지막 연출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둔 그는 90세로 대한민국 코미디의 거목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전국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빈소는 연예계와 문화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점 사진 속 구봉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선배 방송인 송혜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후배 개그맨들은 상주를 자처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배사명의 아들도 빈소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슬픔과 웃음이 공존하는 특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엄수되었고 그의 신앙을 기리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도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고 그의 선행은 가족들의 약속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발임날 아침 운부 행렬이 방송국 주변을 돌며 마지막 퇴근길을 향할 때 후배 코미디언들은 경례를 올렸고 그의 열정은 여전히 그 공간에 떠다니는 듯했습니다.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정해졌고 관이 땅속에 내려가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는 육체로서 사라졌지만 모두가 그가 전설이 되어 마음속 별자리가 되었다 믿었습니다. 비석에는 그의 이름과 생몰연도,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새겨졌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한민국을 웃게 만든 남자 잠들다 라는 문구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묘역에는 고요만이 남았으며 그의 긴 인생은 식민지, 전쟁, 가난, 영광, 고독의 파란만장한 드라마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육체의 굴레를 벗은 구봉서의 영혼이 닿았을 그곳을. 아마 구름 위에 마련된 멋진 무대일 것입니다. 조명은 따뜻하고 객석은 만석이며 그가 무대 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랜 친구 서영춘과 배삼용이 그를 반깁니다. 세 사람이 다시 모여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막이 오릅니다. 그들의 입담이 터지자 천국은 웃음 바다가 되고 더 이상 검열이나 경쟁, 병마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젊고 건강한 광대들이 춤추고 노래합니다. 부봉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웃음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만든 영원한 막둥이였고 시대의 어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